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지법은 농지증, 주말체험용농, 농지임대차 요 정도 정리하시는 거예요. 1번 경매 시에 농지증 발급받아야죠. 언제까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매수 신청 시 X, 경매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거다. 그럼 이제 허가 결정 떨어지는 거고. 2번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증 필요하죠. 발급받아야 돼요. 주말체험 영농도. 그리고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3번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국민인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예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농지증 필요해요. 발급받아야 돼. 그런데 농지 전용 협의는 국가기관, 지들끼리 협의한 거예요. 국가기관. 농지증 면제가 되죠. 국가기관이니까.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신고라고 나왔는지 농지 전용 협의라고 나왔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요. 4번 농지증은 원칙이 7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절차가 간소화된 거니까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절차가 복잡해진 거니까 더 길어지겠죠. 14일 이내. 원칙은 7일 이내 발급해 주는 거고. 그리고 농지증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 안 받아도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니까. 다만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농지증 없어도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 5번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상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때 상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일이 아닌 경우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1만까지. 농업일이 상속받으면 전부 다. 농업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총 1만까지. 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 그만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힘들어서 팔자주름 생긴다. 8년 그만둔 거야. 힘드니까 그만둔 거지. 팔자주름 생긴다. 8년. 그러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어요.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이농했잖아요. 그만뒀잖아. 그래도 1만까지. 그리고 이제 주말체험 용농은 1천 미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세대원 각각 X. 총면적이 1천 미만이에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각각 1천 미만 그러면은 너무 넓잖아. 그럼 주말에 농사 짓고 평일엔 입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죠. 주말체험 용농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또 주의사항은 1만까지 된단 말이에요. 총 1만까지. 근데 주말체험 용농은 1천도 안 되는 거예요. 1천 미만이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6번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 원칙. 7번 임대차 기간. 농지임대차 기간은 농지법 세 글자잖아요. 3년 이상.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농지법은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다만 단연생 식물 이런 말이 보이면 5글자니까 5년 이상.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주임법도 상임법도 농지법도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주임법에서 임대인 빼박 2년, 상임법에서 임대인 빼박 1년, 농지법에서는요 임대인 빼박 3년. 그건 아니에요. 임대인도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을 때는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게 돼서 임대차를 한 거예요. 군대가 3년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18개월이니까 한 2년으로 했대요. 가능하다고. 임대인 그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의사항은 농지법에서는 임대인 빼박 3년. 그건 아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짧은 거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농지임대차도 등기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등기가 없을 때
농지인도 플러스 시구 면적 확인.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주인법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인법은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농지법은 농지인도 플러스 시구 면적 확인.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등기하면 바로 발생하는 거고.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 9번 면책적 채무인수.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그래서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라. 주인법, 상인법, 농지법 공통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부르는 거. 거민. 거민은 거민 대상 4가지를 외우고 가셔야 돼요. 교환, 증여, 판결서. 판결서는 이행 판결.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신청. 가등기 신청할 때가 아니라 본등기 신청할 때 거민 받는 거고요. 다시 한번 교환, 증여, 판결서, 그리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신청 이렇게 4가지가 거민 대상. 2번 개공은 거민 신청 의무 없다. 거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은 의제가 돼요. 거민 신청 따로 안 해도 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은 의제가 된다. 3번은 전자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가 되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런 말이 나오면 전자계약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걸로 계약 체결했으면 전자계약 체결한 거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의제가 되고 계약 해제도 이걸로 하는 거니까 해제 등 신고도 의제가 되고 4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 체결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의제가 되고요.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 신청이 되고 그러니까 전자계약 체결하면 편하다.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전자문서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전자문서 안 되는 거 5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폐업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이렇게 5가지 빼고는 전자문서 다 된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된다고요. 아니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게 나왔어. 전자문서 된다고. 잘 모르겠는데 전자문서 된다고.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업폐업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이렇게 5가지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다른 거는 다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